예, 안녕하십니까. 로십사 회생센터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그 회생센터의 신실장님도 같이 하게 됐는데요. 왜 같이 하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더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그런 대응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더스에 그 돈을 넣으면서 본인의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또 대출을 받아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 대출이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지금 시더스가 이런 상태가 된 거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투자를 하신 분들의 개인 회생 절차도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피해자 형사하고 도산 절차 진행하고 있는데, 네. 피해자들 상황을 제가 듣잖아요, 저희가. 근데 시더스에서 지금 사기로 고소도 하고 있는데, 시더스가 사기한 그 말만 들으면 당연히 온 집안 대출을 다 해가지고 3년에 2.6배씩 불려준다는데, 그게 1억이면 3년 후에 2.6억이고 10억이면 26억이고 100억이면 그렇게 확정된 거고, 그렇게 계속 좋았으면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피해자분들 중에 욕심이 생긴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나중에 이제 대출 받고 주변 지인 돈 해서 끌어온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오는 월 수당이니 수익이니 이런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원금 돌려받을 기도 막막하고, 소위 말하는 캐시로 이제 쇼핑몰 사는 것도 다 멈추고 이렇게 됐는데, 피해 회복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개인 회생 파산 신청해야겠다라고 한 사람들 좀 있었는데, 그분 중에 일부에 대해서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그 시더스 피해자분 중에 한 분이셨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진행 중인 사건들은 이제 개인회생 사건, 그 다음에 개인 파산 사건을 이제 전국적으로 걸쳐놓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개인회생 사건이 이제 그 진행이 됐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히 월 소득이 굉장히 적은 상태셨어요. 적은 상태셨고, 근데 이제 시더스의 이제 카드론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대출을 받아서 다 투자를 하신 상태였고, 근데 그게 한 번도 이제 그 회수를 못 하신 상태에서 이제 그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그게 이제 지금 그 인출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막막해진 상태셨죠. 그래서 상담을 드렸고, 그 개인회생 쪽으로 그래도 일부라도 소득이 있으시니 개인회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시더스와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보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좀 진행이 됐었던 상태였고요. 제가 질문할 건데 너무 네. 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짧게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네. 이제 멍하니 있었는데,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도 일단은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이 많은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개인 파산보다는 그 영업을 할 거면 개인 회생을 가야 되는 거죠? 개인 회생이 일정 소득이 일부라도 있으신 분들은 개인 회생이 맞고요. 소득이 없으시다라고 하시면 아니면은 소득이 굉장히 적으시거나 그러면 개인 파산도 고려하실 만한 대상이 되십니다. 그 시더스 관련돼서 시더스 투자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돈 빌리고 대출도 받은 그 채무도 회생이 되면은 면책 가능한 거죠? 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일부 그 면책을 받으셨고, 소액으로, 약간, 그래도 기간이 좀 길기는 한데요. 네네. 예, 그래도 다 인정을 받으신 부분입니다. 예. 그 시더스에 투자한 거에 대한 것도 그게 법원에서도 되게 제일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거는 다 지금 못 돌려받는 걸로 어느 정도 그렇게 이제 좀 소명을 저희가 해서 지금 그 인정을 좀 받아진 건가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채권의 발생 경위를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좀 그 기술을 했고요. 네. 그래서 시더스로 인해서 이렇게 그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 구체적 진술서를 이제 제출을 하면서 그 부분이 좀 인정은 된 부분입니다. 그건 아무래도 그쵸, 저희가 또 시더스를 하고 있다 보니
그런 발생경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일 디테일하게 맞습니다. 법원에 소명을 네.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더스 피해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 돈이 많고 뭐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그런 분들보다는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연금만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는 이제 고령인 분들이 어떻게든 좀 생활을 좀 하기 위해서 좀 사실 그 정상적인 무슨 저축이나 부동산 투자 이런 걸로는 잘 안 되는 분들을 좀 공략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더스 문제가 터지면서 저는 개인회생, 개인 파산 사건이 엄청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너무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손을 놔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개인회생, 개인 파산이라도 해서 내가 면책을 받고 좀 새 출발해야겠다라는 에너지가 별로 안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전화 주시면 우리 실장님이 아마 지금 경험도 많고 자세히 상담해 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는 그 시더스나 아니면 이런 다단계에서 뭐 대출 받아서 투자했는데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 위기 상황에 있는 분들은 많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좀 피부로 잘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이거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부채가 얼마였는데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는지 그거 이제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그 부분은 좀 민감하긴 하죠. 네, 네. 지금 지금 그 개인회생 하시니까 그래도 네. 뭐 한 뭐 몇 억은 되셨을 거 아니에요, 부채가.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예, 부채 금액이 그렇게 한 큰 1억? 거는 아니셨어요. 네. 그 정도 좀 되셨던 상황이었고. 네네. 개인회생 제가 뭐 법원에서 개인회생 해보면 개인회생, 개인 파산 중위값이 한 1억 정도입니다. 사실은 채무 1억. 많지가 그러니까 저희는 뭐 많지 않게 느껴지는데 그것도 이제 근데 부담스러운 거죠.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1억 정도 채무를 가지면은 앞으로 이게 생활이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1억이란 돈이 어떤 분들은 크게 느껴지고 어떤 분들은 뭐 좀 덜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충분히 통상의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개인회생, 개인 파산은 완수가 되면은 채무는 그 특별하게 이제 면책이 안 되는 채무를 빼고는 다 면책이 되니까 한 3년 정도 고생하시면 모두 새 출발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대해서는 채권 추심이나 이런 그런 고통 속에 뭐 이렇게 처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좀 적극적으로 그 좀 힘이 없으시면 뭐 변호사님들이나 저희 로집사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시더스 개인 그 피해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준비하는 사람들 유념해야 될 거 이거 뭐 딱 마지막 한 가지 정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념해야 될 거? 네. 뭐 어떻게 저는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법원이 여러 가지 뭐 보정이나 이런 걸 나왔을 텐데 그거 중에 좀 이거는 좀 사전에 준비 좀 해놓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피해에 대한 사실을 인정을 받는 게 가장 좀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중점적인 부분이었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이게 본인께서 이제 피해를 봤다 또는 이 피해 본 사실이 명확하다 이거를 뭐 회수한 적이 없다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증거들을 좀 차곡차곡 그 준비를 하시는 게 그게 가장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저희가 이제 다수 피해자 금융범죄, 뭐 조직적 다단계 피해 범죄 이런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제도 솔루션 관련돼서 뭐 세미나도 하고 지금 학회도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날 그 세미나 첫 번째 세미나를 하고 이제 학회 준비 모임도 하는데요. 지금 이런 그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이 피해 회복까지도 사실은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진정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이런 개인회생 파산 제도라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부채로 사실 돌려막기 하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진단을 빨리 잘 못 받습니다.
그 우리 보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계속 뭔가 자기가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병원 가면 당장 힘들더라도 수술하라고 그러거든요. 저희 이 피해자분들도 좀 본인 상황이 되게 어렵고 이게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전문가한테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나중에 이 상황이 되면 더 이상 안 되면 나는 이거 하겠다라고 그걸 확실히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의사한테 물어보지 않고 병에 대해서 자기가 네이버로 검색해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게 없잖아요. 이 경제적 상황이나 이제 부채 회생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회생이나 개인회생이나 이제 파산을 이제 생각은 하고 계신데 그거를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게 하면은 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지금 이제 이 회생이라든가 파산에 대한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민하셨던 분들은 뭐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충분히 그 해답을 찾아 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소감 어떠세요?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건 편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